현재 물속에서도 초공동 어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사 방식의 움직임을 거기서 분사 방식을 하면 그것이 이게 강한 에너지, 열 에너지만 있으면 밖으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나갈 수 있거든요. 물속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이거를 비행체의 기술에 있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때도 압축 공기를 사방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압축 공기를 이 공간 안에 모아주고요. 불꽃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되겠죠. 안에 있는 공기를 강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쏴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분출해 줍니다. 그걸 동시에 각도를 따라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착에 각도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또 어떻게 압축 공기를 내뿜어주면 밖에 출구도 이제 회전 통로다 그러면 거기가 강하게 공기가 되어주면서 추격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어떤 배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잠수정이다 그러면 그걸로 간단한 방식으로 소공동 어뢰처럼 싸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물론 이런 걸로는 다 안 나가죠. 이런 원리로 제트 엔진식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 에너지만 충분하다면 이걸 개수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단위가 크면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소 산소를 이 압축 공기 넣을 때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면 이런 더 좋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수소 산소가 마저 발화를 하면서 안에 연소 기관을 너무 지나치게 뜨겁게 하지 않으면서 팽창힘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타면서 이것을 압축 공기 플러스 수소 산소를 같이 내뿜어주는 기술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것이 연소실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이제 수직 이착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불꽃을 안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도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전식으로 통로가 회전식음이 되겠죠. 통로가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더 수직 이착용 정지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비행체 이렇게 위에서 살짝만 가스불 강중처럼 해서 정지 기술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연탄구멍처럼 많다라는 거죠. 작은 것도 많으면 거기 공기까지 합쳐서 압축 공기 플러스 수소 산소를 살짝 내뿜어서 연소실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같이 타면서 팽창을 하는 힘이 더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체가 공중에서 정지해 있거나 수직 이착륙에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물 속에서도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팽창의 힘을 수소 산소를 같이 내뿜어주면 팽창입니다. 세다라는 거죠. 압축 공기 플러스 압축 공기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서 회전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기술을 통해서 어뢰 같은 거나 기타 이런 것들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료를 덜 들이는 이런 방식도 말씀을 드렸고 KGGB 탄 같은 데서도 기타 뭐든 다른 드론에서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피터건 방식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어떤 회전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내뿜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돼요. 원래는 압축해서 내뿜어야 되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고공에너지에서는 고공에너지로 나는 어떤 드론이나 고공에너지로는 KGGB 같은 재래식 폭탄의 키트 달아서 한 거는 충분히 항속거리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풍력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달아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하면은 제 방식의 이런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동체에다 달아도 되고 이것이 회전하면서 어떤 이런 회전체를 돌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식으로 돌리는데 이거는 물레방아처럼 돌리기 때문에 조금만 굉장히 고속으로 고공에는 고속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때 이제 회전축에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다음에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을 감아놓는다는 작고 큰 것들. 그래서 전기선은 여러 개 달아놓으면 더 좋아요. 전기선하는 구리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래서 전기를 확 걸어준다는 거죠. 걸어주면 이게 좀 더 걸어주는 방식은 제가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있다가 보면 전기를 태양 어떤 전리층이 어떤 태양을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온 우주에 그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전리층. 그래서 여기서 전기와 빛은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은 이것을 태양빛이 빛으로 전환되는 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발전 방식에서도 전기를 살짝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또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할 때도 전기를 걸어주고요. 그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소금이다. 그러면 거기다 금속판을 놔요.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구리가 됐든 금속판을 넣고 전기선을 굵기가 틀린 구리선,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해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많이 배치를 이렇게 전선은 숫자를 많이 배치를 확 걸어주면은 어떤 전기가 어떤 전기로 바꿔지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또 그 금속판 자체도 가능하다면 만들 때부터 대중소 불규칙이거나 규칙적으로 대중소가 구리 알갱이다, 알루미늄 알갱이다, 대중소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건 액상을 덮어준다는 거죠. 금속 액상을. 그러고 나서 그걸 판으로 만들면 훨씬 더 주파수 방식으로 이건 태양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어떤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게 나와요. 황당하게도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데서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뭐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시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뭐죠 거기 보석상 같은 거 털리니까 유리창이 그럼 플라스틱창 덧대자 그러면 투명하게 보이면서 더 잘 안 깨진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유리창이고 바깥에는 플라스틱창인 경우 그다음에 플라스틱창 방탄필로 플라스틱 방탄필 이렇게 군의 방탄 소재로도 사용하고 이 유리창에도 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했더니 YTN은 그대로 보도가 나시더라고. 참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깨지지 않는 이런 창문도 만들 수 있고요. 바깥에는 플라스틱창이고 안쪽에는 아크릴창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제품에 있어서 합성순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그거보다 좀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결합해서 아크릴 제품을 좀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바깥에는 플라스틱창이고 안쪽에는 투명 필름, 바깥이 플라스틱창, 안쪽 투명 필름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기아차의 뭐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그다음에 냉난방 해준 배터리한테 난방 해주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YTN에서 그걸 하시더니 어떤 조석이 제가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아무리 그러셔도 제 기술을 그냥 무단으로 쓰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겨울에 이제 추워가지고 이게 전해질이 액상이다 보니까 이게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고 얼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그래서 이거는 난방해주자 그거거든요. 더우면 냉방해주자. 이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해질 같은 거를 통로를 아예 파이프 안에 넣어가지고 리튬이온 속도를 빠르게 이건 납축전지나 다른 데서도 돼요.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양극재 기술에서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것도 크기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수로 들어가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흑연 코크스 분말이다. 대중소, 양극재 분말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분말을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줘서 결합한다. 그걸 제작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양극재 기술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전기의 전도차가 틀린 금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불규칙하거나 과전압이 일어나나 불특정 상황에서는 이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걸 같은 금속으로 해가지고 대중소로 들어가자. 이것은 PM 반도체에서도 PM 반도체에서도 제가 다른 금속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금속으로 해서 굵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배치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평판이다. 구리다 그러면 이쪽은 평판이고 이쪽은 두껍게 만들어주면 한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온오프 걸어주면은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 자체가 전기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만들어도 돼요. 그럼 여기다 오돌도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대중소 만들 때부터. 그럼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PM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현대 기아차에서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어떤 회전수를 주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화목날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 연료가 이제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연료의 적고 많음을 따라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있는 변속기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비행체 프로펠러에도 좌우 틀린 연료를 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움직일 때 사용한다는 거죠. 좌우 오른쪽으로. 로봇에도 앞으로 휴머노이 로봇이다 그러면 움직임에도 좌우에 틀린 움직임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틀린 전기를 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가로 세로 높이로 제 몸체를 비행체나 로봇 같은 데서 잘라서 가로세는 0.1cm나 0.2cm 뭐 자유롭게 결정해서 틀린 전기적인 힘 또는 틀린 에너지 연료 힘을 전기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석유 방식이든 연료 가스 방식, 연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어떤 전기적인 힘이나 연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이런 기술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휘발유 산소, 휘발유에다가 산소통을 따로 달아서 휘발유 산소를 현대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설계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항공기도 그렇게 산소통을 따로 달아서 산소를 추가로 공급해 주자. 또 어떤 거는 수소 산소를 추가로 공급해 주지 않은 기술이 있어요.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항공유는 항공유 산소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산소를 보다 많이 공급해 주면 이것이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고 매연도 잘 안 나게 되고요. 또 같은 연료에 비해서 고효율로 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아니면 압축 공기를 아예 넣어가지고 압축 공기를 에다가 수소산소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수소산소를 터지지 않게 수소산소를 조금 압축 공기에다 섞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연소실에 휘발유 할 때 연소실에 좀 넣어준다는 게 그냥 압축 공기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공기 들어오는 방식도 있죠. 자연 공기 들어올 때도 수소산소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낮게 넣어주면 보다 강한 화력이 일어난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설계를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항공기 같은데 드론 같은데도 압축 공기 플러스 수소산소 프로테이지를 조금만 주면 연료통을 적게 가져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산소만은 같이 이렇게 단든가. 그래서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도 산소통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항공유로 달린다, 항공유로 비행체가 달린다 그러면 산소통을 조금 추가로 넣어줘. 드론이나 항공기 조금 넣어준다든지 수소산소가 같이 들어가는 통을 넣어줘가지고 압축 공기를 같이 싸주면서 연소실에 압축 공기를 싸준다는 거죠. 제트 엔진에 싸주거나 블레이드 방식이거나 블레이드 방식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블레이드 방식이거나 해서 싸줘가지고 하면은 그냥 압축 공기만 싸줬을 때 또는 블레이드 방식으로 그냥 공기만을 넣어줬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완전 연소와 더불어 폭발력 이렇게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다음 제트 엔진도 그 안에 연소실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제트 엔진의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융합열이 발생해서 모든 만보는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파워가 세진다. 이게 추진력이 세진다는 이 항공 기술을 사용하시면 연소기 엔진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의 크기를 틀리게 해주고 그 안에다가 일반 공기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소산소를 추가적으로 조금 프로테인 넣어주면 이것이 굉장히 파워가 세지면서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달릴 때 수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막 분말 구조를 갖고 다니면서 액상화시키고 그걸 증기화시켜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방사능 문제가 없는 것은 그냥 아예 그냥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를 넣어줘서 그것을 곧바로 태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서로 혼합 증기로 해가지고 터뜨리거나 혼합 분말로 터뜨리면 또 유력이 세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약이나 어떤 폭발 구조, 폭약 구조에 있어서 그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 산소를 분말화되는 산소, 또 수소 분말화도 가능하거든요. 분말화된 것을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캡슐에다 넣어주거나 이것도 가능하고요. 거기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미세한 분말을 좀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폭발, 그러면 뭐랄까 유효 사거리도 이렇게 그냥 길어지고 탄약 같은 데서도 폭약 같은 데서도 폭발력이 커집니다. 또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혼합을 하나는 단독으로만 아니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섞어서 넣어주면 폭발력이 더 세져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차가 달릴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루 구조나 증기 또는 액상 구조를 좀 넣어준다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소산소 그러니까 이 기술은 전적으로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아예 섞어가지고 증기 구조를 만들어서 태워도 된다. 원자력 발전할 때도 현재 지금 큰 물을 끓이는 것보다 작은 솥 단위로 해가지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이 연료가 뭐가 됐든지 그거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끓이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로 큰 물로 하고 혼합해주면 큰 통으로 가서 물을 해가지고 증기 발전을 이루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만 데워도 되죠. 속도를 빨리 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주면 그렇게 해서 석탄 발전, 그다음에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여기서 발전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발전 방식을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발전할 때도 수소산소를 조금 넣어주는 이런 부분과 또는 위험하면 그냥 산소만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석탄 발전할 때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기타 다른 연료로 발전할 때도 이기도 역시 수소산소를 추가로 조금 넣어주고 또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좀 넣어줄 수 있는 기술도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라늄 또 방사능 문제가 좀 없다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좀 넣어준다든가 증기 구조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걸 가능하고요. 석유 발전할 때도 뭐 석탄을 아예 그냥 증기화 시켜가지고 석유나 가스에 섞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다가도 원자력 발전했다가도 이 증기를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종 연료 석유를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석탄을 증기화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석유 추출할 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형했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을 끓일 수 있다. 태양광 반사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홈을 파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갖고 석유를 끓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밑에서 그냥 가열화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전파를 물의 깊이를 따라 이렇게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넣어주고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수소만 넣을 때도 상중하로 골고루 넣어주고 그것을 여러 군데 넣어주는 표면적을 넓게 해서 수소가 들어가면 보다 이것이 이렇게 정제가 잘 된다. 높은 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수소만 넣어줄 뿐만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경우 또는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어주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고품질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해줍니다.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조사해주거나 초음파 세척기 이런 데서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다른 전파 방식에서 어떤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 같은 데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초음파를 섞어 쓰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초음파만 내뿜는 게 아니라 적외선 전파를 같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세척이 잘 될 거예요. 가열에 대해서 살짝만 온도만 높여줘도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물에게 전기 수소, 전기 분해로 수소 산소를 갖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실험에서 서로 파행이트는 저기 마이크로 전파나 서로 파행이트는 다른 전파도 돼요. 서로 파행이트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죠. 이거는 전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토네이도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는데 수소산소로 추출이 약간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이 이루어져서 좀 더 잘 이루어진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도 물을 끓여줄 때, 그 어떤 태양광 반사기, 반송급 반사판처럼 해서 원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게 조사해서 물을 끓여줘서 적은 에너지로 수소산소를 추출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